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12월 달에 이번 달에 카톡방에서 이제 공개 온라인 강연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경기시황 1타 강사다. 이렇게까지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얘기해 주는 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 공개 강좌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죠.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미국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물론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미국에서 현재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뭐랄까요? 여기에서 이제 인상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많이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리얼티 저는 메리츠 없어요. 리얼티 클럽에서 리얼티 여기 그 우리 클럽에서는요. 정말 수준들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장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분석해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곳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얼마였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7.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예상이 생각보다는 높았던 거예요. 이거 완전 호재죠, 호재. 7.1% 정도에서 결국엔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낮아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CPI.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기는 한데요. 전월 대비로는 이제 0.4% 내려갔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잠깐만요. 전월 대비 0.1% 상승. 10월에 맞네. 10월에 CPI 전월 대비 0.4%.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요. 얘는 결국엔 다시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상승폭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았다. 그렇죠? 이게 관건이죠. 이거가 엄청난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사글을 보시면서 단순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드려야 되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라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면서 기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위축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어려워질 거야라는 기대 심리 소비 위축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엄살 이런 표현 맞나요? 엄살.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플 거야 라는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에 의한 공포 학습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엄살로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어떻게 되면 인상이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이것은 곧 경기가 어려워지는 직격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을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바로 그럼 소비가 위축돼야 되니까 우리도 아껴야 돼. 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라는 현상으로 막바로 귀결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아껴야 된다라는 순환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바로 뭐다? 기대심리 소비 위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말은 없어. 기대심리 소비 위축 이런 단어가 있는 경제용어인가? 아니 없어. 내가 지금 만든 거니까. 내가 지금 야 근데 좀 그럴싸하지 않냐? 기대심리 소비 위축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 그죠? 이게 근데 되게 맞잖아. 이게 뭐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정도면은 진짜야. 내가
아휴, 내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S대 경제학과만 나왔어도 내가 진짜 학자가 됐어.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의 학자가 됐을 거야. 기대심리 소비 위축. 근데 이게 뭐 제가 사실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가 그렇게 위축된다 이런 말은 있거든. 그래서 기대심리 소비 위축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위에 건 농담이야. 뭐 서울대 나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농담이고. 그래서 금리가 열tun간에 미국이 인상이 된다. 금리가 미국이 인상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인지에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지에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오픈 12월 강연회 때 그 얘기했죠. 동네 북이다. 미국이.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콜롬비아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동네 북이다. 예, 제가 기억도 나라고 어떻게 했어요? 북치려고 그러잖아. 손 봐.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거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이제 악순환일 거야, 안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전히 사람들은 소비가 안 좋을 소비 지수가 7.5 여전히 죄송합니다. 여전히 높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7.1이 나왔어요. 그럼 소비가 이제 낮아진 거가 되는 거거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럼 결국엔 뭐냐면 지금까지 올렸던 금리 현상들이 이제 작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사람들은 그런 심리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다? 소비를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갔다. 그러나 이게 여전히 높은 수치인 건 맞아요. 오늘 그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여전히 높은 수치인 건 맞아요. 여전히 높은 건 맞는데 이게 있어요. 시장이라는 거는 잘 봐봐요.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평균 이론법.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결국엔 줄어드는 폭이 중요한 거야. 지금 7.5에서 7.1로 내려왔으면 0.4가 줄어든 거잖아. 그쵸?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이해되십니까? 예. 얼마나 줄어들었는데 이게 빨간색이야. 0.4포인트 마이너스. 이거가 크냐 적으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크냐 적으냐. 예. 그러니까 얘가 이 자체가 0.4인데 얘가 만약에 2야. 이 폭이 그럼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러면 소비자 물가가 줄어든 거잖아.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돈에 대해서 좀 안정화됐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확 내려갔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요 폭을 중요해야 돼. 요 폭. 요거 중요해요. 현재 7.1이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3.2에서 2.8이 됐어요. 그럼 0.4가 줄어든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3.2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게 경기가 안정화됐을 때가 요 정도라고 본단 말이야. 예? 그랬을 때 0.4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여전히 안정세이긴 하네. 근데 야 많이 줄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경기가 악화되겠는데 잘못하면은 경기 악화지수, BIS, 기업 실사지수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지수들이 낮아지겠는데 그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본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얼마나 줄어들냐,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가 얼마냐면 7.5였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죠? 근데 7.1로 발표가 됐죠? 이 말인 즉슨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금리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오픈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 금리에 대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막 끌어올린다. 그냥 속된 말로 얘 표현 좀 죄송한데요. 무식하게 막 끌어올린 다음에 아니네? 이러면 내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얘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식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 가졌잖아요. 연설회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금리를 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1번, 어떻게 하냐면, 일단 5%까지 무작위로 열심히 끌어올린다. 그냥 올리는 거야, 5%까지.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이게 물가지수가 내려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팍팍 내려보는 것이다. 그냥 5%까지 올려놓고, 일단 무식하게, 막 끌어올린다 이거야, 그냥. 그래 놓고서는 보겠다. 2번,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0.25든
0.5든 계속해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소비자가 좀 안정됐다면 그만 올린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간다. 이런 방법을 두 가지를 제안했죠. 파월 의장이. 금리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우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파월이 지금 초점 맞추려는 건 어디예요? 1번이죠. 1번입니다. 5%까지 일단은 열심히 막 끌어올려 보겠다 이거야. 막 끌어올리고 그리고 얘가 막 팍팍팍 떨어지면 그래서 경기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확 내리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동안 그래도 존중해왔던, 존경이 아닙니다. 존중해왔던 모 전문가분 카톡방에 제가 올렸는데요. 그 전문가분께서 이거를 놓치셨어요. 지금 그분께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고. 죄송한 얘기인데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인즉슨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에 대해서 그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경기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젠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같은 곳을 맞췄고 바라보면서 가는데 갈림길이 조금 이제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게 누군가는 틀리고 뭐 이러면 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이분은 좀 안타까워요. K 대표님이시죠.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데 더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더 나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 프로그램을 L치고를 쓰지 않아요. L치고 를 쓰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러네요. 좀 더 많은 연구하시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분도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랑 스타일은 좀 다르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튼간에 다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대로라면 5%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내린다는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5%까지 지금 올린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린 내년에 5.1%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말을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4.5가 된 건데 결국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0.5를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0.5 그죠? 정확히 0.51인데 뭐 의미도 없어. 0.5라고 해. 0.5를 더 올린다는 얘긴데요. 문제는 뭐냐면 0.5까지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게 초점이야 오늘. 와 오늘 또 중요하네. 댓글들은 쓰냐? 이렇게 정말 엄청난 여러분 이거 돈 주고 들어도 정말 이거 정말 돈 주고 들어야 돼요. 에? 내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끝나면 쓰는 뒤끝 나온다 이제. 온라인 강의 끝났으면 커피 한 잔씩들 쏘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야 아메리카노 그거 저기 15,000원짜리 그 끊어가 야 누군 치킨도 쏘주고 그러는데 치킨도 쏘는데 그거 하나 문제냐? 조그마한 거 5,000원짜리 그런 것 좀 선물해야 되냐? 또 그리고 또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누군하고 누구나 다음부터 유료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지하게. 한 돈 2만 원씩 해가지고 월 강좌 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커피 한 잔 야 실제로 리얼티쌤 만나면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살 거 아니야. 그죠? 온라인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그렇게 다 세상에서 못 들을 만한 거 돈 주고도 못 듣는 거를 다 풀어주는데 이건 서로 간에 돈을 떠나서 있잖아. 돈 쓰는 걸 떠나서 이건 좀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알았죠?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 부탁을 드려요. 댓글도 좀 쓰고 좀 야 조회수는 100이 맨날 넘어가는데 200 가까이 어떤 500 뭐 이런 것도 막 터지고 뭐 이런데 댓글은 10개 뭐 10개 많아 10개야. 이건 예의가 아니야. 그러지 마. 댓글도 좀 쓰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뭐 지금 그런가 어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0.5%씩 5%까지 올린다 했죠? 그렇다면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1번 제안이 1번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팍팍 내린다는 거야. 금리를.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5%까지 정말 끌어올릴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를 또 초점 봐야 되거든요. 네. 1번. 몰라 그거는. 모른다는 게 첫 번째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초에는 하겠지. 할 수도 있어요. 2번. 이번에 7.1로 발표됐죠? 그렇다면요. 파월도요. 결국은 제가 말한 게 맞아요. 내년에 얘네 금리 못 올립니다. 내년 초까지 올릴 수 있어요. 중순까지 못 올려요. 왜요? 이번에 7.1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사실 이거 7.1 발표되고 나서 다음날 금리 올리긴 했으나 이제부터는 두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또 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파월 회장도 이제 인상 막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쟤네 내년에 금리 인상 막 못해요. 그랬죠. 내년 초까지는 할 수 있어. 내년 중순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아니요. 쟤네 못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파월 의장이요. 열심히 발표해요. 금리 인상한다. 나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단기 투자자들에 의한 투기를 방지하고 방연하고 내수한 그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함이야. 풀어라. 아, 금리 계속 올린다. 너네 대출 껴가지고 너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사고 자산 증식했지. 풀어라. 팔아라. 근데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왜냐면 미국도 부동산이 지금 30% 이상 폭락했거든요. 미국도 그래 지금. 근데 이거를 누가 손해보고 팔아요? 버티기 들어가지. 근데 이거를 지금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걸 다 단기 투자자들 다 털어버리려고 지금 막 그러는 건데, 투자가 단기 투자 털리기 전에 누가 먼저 털려요? 시장이 먼저 털리게 생겼지 지금. 그쵸? 서민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월도 만세 불러야 되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죠.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 누구도. 시장은 이길 수가 없어. 아이 참. 그리고 가격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진짜 십몇 년 전에 다 터득한 거야. 이미 대한민국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 터득한 거야. 이미 사이클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시장과 가격에 대해서 그걸 차트를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쳐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놓으면 다들 펀드 매니저 이상급 나오는 거, 천하 무적들이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 휩쓸 전문가들이 막 나오는 거야, 제 밑에서. 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봐봐, 펀드 수익보다 더 잘한다니까 다들. 어? 근데 지금 피드백 받는 거 보니까 우리 선배들 재수강 좀 들어야 돼, 다들. 90%가 재수강 들어야 되겠다. 진짜 제 말 명심하세요. 나중에 6개월 뒤에 가가지고 그때 들을 걸 하지 말고 재수강 좀 들어. 정말 좀 걱정이 돼서 그래. 90%야. 다들 좀 까먹었어요. 중요한 거가 그게 아닌데 기법에만 충실하고 있어. 나머진 충실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건 기법은 1단에 불과해. 3단, 8단, 5단, 9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걸 다 놓쳤더라고 보니까. 오는 거 보니까. 재수강 좀 빨리 들으세요. 5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4기 모집이 끝나고 지금 4기가 이제 강의 중이고요. 지금 이 4기들 첫 번째 딱 수업 듣자마자 제가 후기에 대해서 뭐 알바 시킨 게 아닙니다. 후기 알바를 뭐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40대 50대인데 제가 올리라고 해서 이분들이 올리나? 어디? 예? 이분들이 리얼티 강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선생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 딱 듣고 나서 정말 이분 정말 찐이다. 이분 진짜 찐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백하시는 게 정말 나알티라고 선배들이 했던 이유를 본인들도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주식 1기, 2기, 3기 이분들도 계속 그랬어요. 2기들도 역시 그랬고 3기들도 그랬고 4기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5기 모집 중입니다. 주식 5기 모집인데요. 벌써 모집하자마자 5명이 정원이에요. 저희는요. 소수그룹으로만요. 3명 찼습니다.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이거 금방 차요 이제. 또 2명 차고 나면 그제서 나 할 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가 멈출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기는 주식 축복받은 기수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보세요. 먼 훗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10년이 지나도요, 나중에는 이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못 읽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읽을 겁니다, 이분들은. 예. 5기도 빨리 모집해가지고 이분들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4기, 5기, 이땐 축복받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한 개수라도 더 제발, 빨리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급한 때예요, 지금은. 지금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년 경기가 안 좋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년에 내수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병론이 없어요. 그러나 내수 경제가 안 좋다 해서 시장이 안 좋으냐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장 얘기했죠. 제가 2008년에도 그랬다고. 2008년 6월 달 중에 2009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랬죠.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 6월 달에 발표하기를 내년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한참 무너지고 있는 중에도. 근데 2008년도 12월 달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내년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009년장이 안 좋았습니까? No. 미쳤죠. 코스피가 39%까지 대폭등을 해버립니다. 1년 만에. 정확히 말해서 9개월 만에 폭등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었죠.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가르치든 부동산을 가르치든 심리에 대해서 막 강요하고 주의에 대한 귀에 대한 것들을 그걸 필터하고 가르치고 이유가 바로 이거야. 어떠한 전문가든 유튜브 전문가든 누가 떠들든 간에 그것들을 배제시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쳐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윤 소장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하고 계세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정부 다주택 8점, 죄송합니다.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주택자 8%, 뭐, 3주택자부터는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취득세를 막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1%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집을 사야 안 사요? 못 사는 거지. 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택매매 가격 지수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집을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까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보면은 3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4주택장 이상은 4%,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에서 3%를 부과하는 진전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잘 봐. 잘 보세요. 리얼티 쌤이 얘기한 게 딱 맞는지 아닌지 봐봐. 제가 우리 부동산 기수들 잘 들어봐요.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 쌤이 늘 얘기하죠. 하락하고 나서 바닥 국면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세금은 결국엔 내려줄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취등록세를, 이거 제가 언제 얘기했어? 앞기수들이니까 제가 22년도에도 얘기했지만 21년도에도 얘기했어요. 한참 붐일 때도 가르쳤어. 맞죠? 한참 붐일 때도 부동산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치죠. 우리 수업에서 가르치지. 1강에서 가르치죠. 1강 앞에 서문에서 그걸 가르치죠. 그죠? 취등록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때그때 기수마다 조금 애드립은 다른데 보통 많이 합니다. 취등록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매우 감면되거나 절소된다 그랬죠. 감면 및 절세된다 그랬죠. 엄청나게 낮춘다 그랬죠. 정부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누구한테 그걸 준다 그랬어? 개인이야? 그렇지, 아니지. 법인이었죠. 왜 법인인지도 설명했죠, 제가. 근데 오늘 보세요. 잘 보세요. 제발 봐봐.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맞습니까? 그죠? 4주택 이상은 4%라 그랬어요. 4주택, 다주택 아주 많이 살 사람들은 4%. 근데 봐봐.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최대 3%까지 부과하는 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는 요거야. 그래서 취득가액 6억까지는 1%고 뭐 6억 초과하면 2%고 이거 금액에 따른 산출이고, 근데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 아니다. 맞잖아. 제가 그랬죠. 개인과 법인으로 해가지고 완만하게 복귀하는 게 원상복귀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슬 뉴스 기사글도 나오고 있죠.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자본주의에서 결국에는 끌어올리는 방안은 뭐야?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돈은 누가 있어? 법인이 돈 갖고 있지 개인이 돈 게임 되냐? 그러니까 이 법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형, 누가? 정부가. 형, 도와주세요. 바닥 찍어주세요. 그러면 법인들에게 열어줘야 되겠죠. 활로를. 맞습니까? 그럼 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법인들한테 혜택 주는 거야. 법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되죠. 이게 또 오늘 또 정치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잘 보세요. 일본이란 나라가 1980년대부터 해서 1990년도까지 세계적인 경제를 주름 잡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와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가들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정부에게 로비도 합니다. 뒷돈도 줘요, 때로는요. 그러니까 정부는 또 그 돈을 받고 계속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기업들은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시켜버림으로써 일자리가 고용학과가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1965년도부터 해가지고 1970년대까지, 75년도까지 이때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찾아갔냐고요? 이병철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이가 찾아가고 그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건의해버리죠. 각각 이거 법인세 내려주십시오. 그때 당시 얼마였더라? 무지 높았어요. 법인세가. 37%였나? 막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걸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내려줘야만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믿고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그러죠. 10%까지 확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삼성, 현대, 포스코
이런 우리나라의 진짜 지금의 대기업들 있죠. 롯데 뭐 이런 그 계열사들 이 기업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선 막 일자리를 창출시켜 버려요.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고선 경제 성장이 미친 듯이 된 거 아니야. 어? 미친 듯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여러분 법인세를 높인 나라치고 장사 잘 되는 나라가 꼬라지가 없어. 법인세를 많이 내쳐야 돼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법인세 낮췄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역대급 100년 동안 보지 못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죠.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막 2% 3%대가 나오잖아. 미쳤잖아.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1%대만 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법인세 낮춰버리니까 이게 나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막 올라가 버리는 거야. 다우지수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어? 내려가던 게 올라가 버려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떠드는 거야. 좌파들은 그냥. 땡깡 쓰고 기업들이 어떤 로비하고 잘못하는 줄 알고. 니들 새벽 몇 시에 일어나냐. 대기업 총수들 5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 맨날 곧바닥에서 반 지하에서 잠이나 안 자고 있고 늦잠 자고 말이야. 내가 아는 대표들 다들 일찍 일어나요.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알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회사로 해서 신경 쓰고 머리 지끈지끈해요. 저 같아도. 놀고 먹으면서 돈 달라고 세금에서 돈 달라고 땡깡 쓰고 방 가만두면 안 돼. 이것들 다.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아유, 유튜브 하면서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 한편으로는? 진짜로? 아유. 보세요.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할 수 있다. 제가 말한 게 결국엔 나오죠. 그쵸? 그죠? 예. 부동산 시장의 추가 가열을 막고자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 과세 체계를 구축했었던 거죠. 그동안. 이제 아니라는 거야. 웃긴 거야, 이제.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하니까 뭐야? 이제는 적폐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돈 벌면 적폐야. 왜? 좌파 정책이었으니까. 문재인 때 그랬던 거야. 돈 벌면 적폐가 되는 거야. 웃긴 나라 돼버린 거죠. 그 얼마나 세상이 요지경 비정상이었어요. 아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다우지수입니다. 미국 지수. 자, 우리 먼저 원달러 환율 좀 볼까요? 환율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 결국에는 제가 뭐라 했냐면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환율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데 환율이 다시 뭐 1,400원대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힘들어요. 예. 자, 보세요. 지금도 아직도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도 금리 얘기를 무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오픈 세미나 기준으로. 이젠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많이 왔다. 금리 울고 먹었다. 다. 그죠? 이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결국에는 이제는 변함없을 것이다.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즉,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도 변화가 없다. 이 얘기는 뭐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환이 어떻게 달러가 귀해지는 거야 안 귀해지는 거야? 달러가 귀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달러가 귀해진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회수가 된다는 거잖아. 시장에서 뭐 어려워요? 시장에서 돈이 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로? 은행으로. 그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회수됐으니까 돈이 적죠. 그럼 돈이 적으니까 귀해 안 귀해? 귀한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돈이 귀하다 이게 돈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금리라는 거는. 그래서 돈의 가치. 현재 돈이 얼마인데 이게 금리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귀해진다 이게야. 오케이? 그럼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럼 금리를 막 내리면 돈을 막 풀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다고. 그죠? 그럼 화폐 가치가 전락해 버리니까 그것도 경기 안 좋은 거야. 경제 안 좋은 거라고. 베네수엘라 봐. 뭐 못 사는 나라 뭐 망한 나라 봐봐.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뭐 몇 조 막 이런데 1달러보다도 못하잖아. 종이값이 더 나오겠다 야. 그거 가져다 부루마블 게임이나 하면 되겠어. 그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조절 잘해야 되는 거요. 그런 건데 자, 뭐 조절 잘할 것도 없어. 파워를 그냥 하는 거 봐.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 봐. 자, 그래서 나도 알겠어. 나도. 자,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리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겠지. 왜? 달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를 살 때 어려울 거 없어요. 1달러를 살 때 얼마를 줘야 돼? 지금 이러면 보니까 얼마냐면 오늘 1297원을 줘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1달러를 살 때 얼마를 줘야 돼? 이랬더니 예전에 얼마 줬어요? 고점으로 보니까 1440원을 줘야 돼. 그쵸? 그러면 자 볼게요. 1달러를 사러 갈 때 물건 사야 1달러라는 물건이야? 헷갈릴까봐 그래. 제가 잘 이해시켜줄게요. 1달러라는 물건을 사는데 1400원을 줘야 돼요. 돈을.
그러면 달러가 비싸진 거가 맞습니까? 그쵸, 비싸진 거죠. 왜? 1달러를 살 때 1297원만 주면 되는데 이젠 1달러를 살 때 얼마 줘야 돼요? 1440원을 줘야 되니까 달러가 비싸진 거죠. 그죠? 고달러가 됐네요. 그죠? 예. 달러가 귀해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하면은 환율이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틀렸어. 절대 아닙니다. 환율은 이제 고점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웁니다.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전문가는 잘 맞추다가 여기서 이번에 또 틀리셨어요. 예. 어느 전문가도 이거 또 틀렸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환이 다시 1,400원까지 갈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날 딱 얘기했죠. 이제 끝났다. 맞습니까? 여보세요. 지금도 봐봐. 결국 지금도 시간이 한 달 흘렀어. 한 달 반도 아니야. 거의 한 달 흘렀어. 한 달 흐르고 났더니 결국엔 또 맞췄죠. 리얼티 쌤이. 아니 이때 유튜브를 보면 되잖아. 이때 언제야? 11월. 봐봐. 11월 이때인가? 11월 7일, 11월 8일 이때 한번 유튜브를 가서 보세요. 제가 이때 당시 환율이 우리 유튜브 보시는 구독하시는 분들, 우리 리얼티를 사랑하는 분들 보셔요. 제가 맞죠? 이때 제가 뭐라 했어요? 환율이 이제 무너졌다. 끝났다. 갖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갖다 팔아라. 그리고 얘가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반등 올라올 것이다. 제가. 그러나 반등이 여기서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올라오게 되더라도 얘는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 막 올라가는 거 지극히 힘들다. 좀 드문다. 이렇게 올라갈 글쎄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다. 올라온다 해도 설사 제꼈다 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결국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잖아. 얘는요,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지극히 적습니다. 예, 환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얘 지지부진한 거 보세요. 그럼 일반적인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을 올렸으니까 얘가 다시 올라갈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지금 죄송한데 누구랑 얘기하면 안 되겠어 이거는. 카카오 우리 방에서 우리 카카오방에 시향을 잡은 분이 계세요 나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편이 근데 시향을 잡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잡기술이 많아. 잡기술이 배운 게 많아. 어디가 주워 듣거나 이런 것도 많아. 한 2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계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분 아실 거야. 그분한테도 제가 한 얘기가 그거야. 이런 것들이야.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환이 올라가니까 1,400원까지 다시 갈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건 이론이고 우리 반면 리얼티 수업 들은 분들은 이런 거 몰라. 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수업 시간에 뭐 거시경제 안 가르쳐. 금리는 오르지 그럼 올라가겠지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이거 실전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반비라는 경우도 많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금리를 올리면 환이 올라가는 거야. 왜? 기하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얘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거 매수네. 아니 떨어질 때마다 매수네. 저평가니까. 계속 내려면 계속 사야 되네. 계속 저평가니까. 계속 내려. 한 900원까지 저평가야 사세요. 계속 금리 올리면 계속 내려가면 계속 안 맞잖아. 돈은 다 깨지고 있는데 계속 저평가래. 계속.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론이야. 정권 찌르기. 태권도 할 때 하나 둘 셋. 맞고 하나 정권 둘 발차기 웃기지 마. 길바닥 가가지고 싸울래. 하나 기모은다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야이 빵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나 아직 기 안 모았어. 너 죽었어. 내가 기 모으기만 해봐. 이미 너 죽어. 기 모으기도 전에 죽어. 정권 지르기 하나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갈겨. 격투기야. 그냥 막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야. 실전이야. 돈 버는 거는. 응? 잡기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했는데 돌파 아닌 돌파야. 이건 돌파라고 볼 수가 없어. 아직은. 왜냐면 음봉에다가 위에다가 윗골이 달고선 계속해서 매물대에 있는 거에서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렇고요. 당분간 다우지수는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얘는 여기를 막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고요. 일단 얘는 조금 무너지겠네요. 다우는 정석대로라면 그래요. 정석대로라면 얘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서요. 얘는 32,000선 라인 부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는 있겠지만 32,000선 부근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시간을 살짝 끌어주다가
그러다가 다시금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다우지수는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50% 50%. 질문 자체가 조금 너무 좀 투기성 질문이긴 해서 기분이 썩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을 원하시니까 제가 자체 질문하고 자체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 다우지수는 위냐 아래냐라고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위에다가 베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다가 베팅을 75, 75는 베팅할 것 같아요. 예. 하락에다 25%를 베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2,000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그 견뎌만 주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죠? 예, 조금밖에 없어요. 표준 편차는 한 뭐 500포인트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버텨주고서는 얘가 이제 괜찮다 이러면 저는 상향 베팅을 더욱더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도 이미 75%인데요. 점점점 여기서 확신 있게 밀어붙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인데 결국엔 다우지수도 여기서 더 하락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옵니다. 지금 요즘에 리얼티 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도 지금 잠깐 풀어드렸는데 부동산 요즘 잠깐 뒤로 하고 계속해서 얘는 왜냐면 내려가면서 그냥 우리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수업 들은 대로 그냥 하락대로 하락은 가면 돼 그냥. 그리고 바닥 찍음 그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을 느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리얼티 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락장에서 공부를 하고 쌤이 이미 과거에서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풀어줬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예, 지금 와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2년 부동산 하락장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대. 쌤이 옛날에도 있고 난 그거 20년은 난 그 경험은 했어. 옛날에 있고 지금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겠지라고 하면서 대응력을 키워가는 거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가 지금 퀄리티가 여러분 이게 말이 유튜브 퀄리티 이게 완전 거의 유료 수업급의 이상의 거를 계속 짚어주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은 지금 거의 전환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얘가 내년에도 사실은 안 좋을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주식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었는데 내수 경제가 안 좋다 해서 시장이 안 좋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수 경제가 안 좋다 해서 시장 경제는 안 좋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라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내년의 내수 경제가 과연 어려울까라는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그럴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요. 그리고 왜냐면 상반기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제부터 회복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상반기에 여기에 풀리는 돈들이 하반기에 가서 빛을 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23년도 장세가 코스피 시장이 매우 정말 떨릴 정도로 매우 호재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삼성전자라도 반드시 사놔라.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얘기 좀 그렇고 죄송한 얘기만 표현이 여긴 무료잖아. 무료 종목인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선생님 무료 종목 돈 받고 하는 거 그 유료 종목 유료 그 돈 받고 하는 거 그거 하시려고 하나. 야 누굴 뭘로 하나.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건 저는 이런 애들은 저보다 퀄리티가 훨씬 밑에 있는 애들이야. 동네 저 뒷골목에 있는 애고 난 전국구 보스 뭐 이렇게 좀 해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종목 맨날 샀다 팔았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삼성전자라도 이참에 들어가나 펀드라도 들어가나 코스닥 레버리지라도 쏘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오늘 지금 요 바닥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기가 축복받았고 매우 급하다. 지금 엄청 급하다 그랬지. 벌써 사기 수업이 다음 주거든. 다 다음 주 토요일이야. 이것도 너무 지금 좀 타이트하다는 거야 지금. 기회가 왔어요. 이제 거의 와가요. 한 번 더 바닥을 더 다져야 돼. 진바닥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 한 번 더 검토해야 돼.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야. 예측이고 한 번 더 올 거야. 그래서 얘가요 어느 날 D-Da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드디어 왔다 또는 그날이다 하면서 대문짝만한 제목 거는 날 그날부터 주가는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잡아낼 것이고 제가 여기서 제가 잡아낼 때 21년 폭락장에서 잡아낼 때 여기서부터 매도다 이랬죠. 그건 월을 말씀드렸잖아요. 8월. 근데 정확히 일수까지 다 맞춰냅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그날을 잡아내리겠습니다. 예, 볼게요 한번. 제가 이날이다를 딱 보는 날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리얼티 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 일도 아니야 흐름 있는 거는.
예, 우리 카톡방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투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